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지금 어디서 어떤 심리 상태로 도주 중일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저희가 도주 경로부터 좀 짐작을 해보죠. 일단 동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서울 당고개역에서 모습을 보였다가 뚝섬 유원지역에서 또 포착됐다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이게 서울에 계속 있을지 또 일각에서는 수도권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제기하던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도주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안전하고 편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범죄 유형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김길수는 성범죄 전력이 있고요. 그것도 상당히 형량이 높은 형태인 거고 특수강도, 그러니까 주로 대인 범죄 유형입니다. 예. 대인 범죄 유형은 사람 속에 숨어서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 유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원도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 비트를 파고 뭐 그런 형태는 대물형 혹은 공간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예. 이 경우는 대인형 혹은 대인 유착형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길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정부에서 다시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갔다가 뱅뱅 도는 느낌을 가지시죠. 예. 그러니까 사람 속에 섞여 있고 식당에서 뭐 별 뭐 없이 그냥 밥도 먹고 뭐 국수 먹었다고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을 높은 가능성이 높죠. 수도권 그럼 외지로 근처에서. 갔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게 본인이 검거되지 않기에 더 안전하다고 보는 왜냐하면 본인이 거군요? 그렇게 예. 범죄를 해왔기 때문에 어. 그런 범죄를 한 범죄자들은 예. 그런 데에 친숙하고 그런 방식으로 숨고 예. 그런 방식 속에서 어떤 특정한 다음 단계를 모색하는 거죠. 예. 지금 문제는 김길수가 왜 지금 뱅뱅 돌고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도주를 하는 이유는 보복하려고, 그러니까 자신을 신고한 아니면 참고인이라든가 목격자 이런 사람을 보복하려고, 아니면 미수된 범죄를 완수하려고, 아니면은 뭐 도주의 완성, 예를 들면 뭐 밀항을 한다든가 이런 한 3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예. 도주의 계획이 좀 불비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간적으로도 사실은 약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시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뭐 밀항 같은 경우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시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돈이라든가 도피 자금의 형성 부분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조금 대기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위아래를 예.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보통 이제 이런 도주라고 하면 한 공간에 숨어갖고 조용히 기다린다고, 이게 사실 보통의, 왜냐하면 노출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는 계속 잠깐씩 노출시키면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지금 찾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김길수가 계속해서 지금 수도권을 빙글빙글 돌면서 도주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크게 2가지를 꼽으셨어요. 첫째는 시기, 그러니까 뭐 밀항할 가능성 등 도주할 기회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도피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김길수가 이제 그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혔을 때 피의자에게 내가 싸게 환전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속여서 7억 원이 넘는 돈을 들고 도망갔잖아요. 그렇다면 대인 범죄 가능성이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군가를 상대로 특수강도를 벌여서 돈을 뜯거나 이럴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초기에 이제 아마 특수강도라고 하는 처음에는 이제 환전 사기, 예. 환전 편취 정도를 시도하려다가 어떤 여의치가 않은 상태에서 스프레이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2가지가 애초에 공격을 하려면 흉기를 준비해 갖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스프레이라고 하는 사실 흉기라고 하기는 애매한 어떤 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김길수가 애초에 범행했던 거는 그것이 아니라 환전 사기 형태의 발전된 형태가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대인 범죄 유형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런 거고, 예. 이런 유형은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은 사람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특히 이제 이전에는 성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 가장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왜냐하면 궁지에 몰렸을 경우 네네. 인질극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엇인가 이제 뭐 은행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이런 데 좀 관리가 좀 덜한데 예. 그 가능성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예 공간형이라고 하면 멀리 가서 숨어 있다고 하면 거기 포위해서 잡으면 됩니다. 네. 근데 사람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에 섞여 있으면 이 인질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이 가장 걱정되는 유형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 미란 가능성이 좀 많이 거론이 돼서요. 그럼 어떤 곳을 좀 집중적으로 검문 검색하면 좋겠습니까? 밀항은 기본적으로 뭐 한 1억 5천 정도 있어야 됩니다. 1인당. 뭐 이건 뭐 이제 그냥 예시로 드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자금이 준비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인이나 여동생한테 10만 원 이렇게 소액을 빌리는 형태니까 그거는 이제 밥값 정도 빌리는 수준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노출된 것 아닙니까? 예. 애초에 준비가 돼 있고 자금이 준비가 돼 있다 하면 그걸 노출을 안 시키겠죠. 그러니까 자금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 뱅뱅 도는 이유도 그렇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동생한테 연결하는 이유, 전화하는 이유도 예.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가능성은 당연히 여기 있으면 언젠간 잡힐 테니까 예. 해외 도피에 모색을 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은 서해안 남쪽 중간 정도라든가 동해안이라든가 요새는 남쪽은 많이 좀 막혔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아마 경찰도 그 부분을 참고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이제 그 돈이 떨어지거나 굉장히 궁하거나 어디 코너에 좀 몰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김길수가 지금까지 해온 범행을 미루어 봤을 때 아까 인질극도 예상을 하셨잖아요. 시민을 상대로 소액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일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지금 김길수의 심리 상태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앞서 좀 나갔습니다만 밥도 뭐 5분 만에 서둘러 먹고 나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사람이 또 배고프니까 끼니는 해결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 김길수는 어떤 식으로 좀 도피를 이어가고 있을지 예상을 해본다면요. 초기에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도주를 했느냐. 예. 사실 이 김길수의 죄책은 특수강도인데요. 형량은 5년 이상 무기징역이지만 지금 뭐 편취액이라든가 아니면 그 범행 방법으로 봐서는 아주 큰 형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도주를 했느냐에 대한 진짜 궁금증이 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인의 사건의 피의자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유형이라고 하면은 형량이 높게 나올 거니까 도주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김길수는 애매합니다. 좀 형량 자체가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소가 되기 전입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구속 상태에서 도주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주의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과거에 성범죄 전력 때문에 6년 정도 복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는 않았을까요? 동종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성범죄고 이거는 소위 말하는 사기에서 강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을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뭐라고 하나 이게 애초에 그 유치장부터 시작된 계획이란 말입니다. 애초에 유치장부터 숟가락의 뒤쪽을 삼켜서부터 시작된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숟가락 먹은 것부터 이제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그렇죠. 했다. 당연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왜 도주하려고 했을까라는 부분이 지금 계속 의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범행에 다른 어떤 범행 자금이라든가 관련된 어떤 것을 완수해 놓고 아니면 증거를 인멸해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의 재판에 유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재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기소에 들어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능성도 사실은 좀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하루 종일 언론에 얼굴이 나가고 뭔가 이렇게 신상 정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밥 한 그릇 사 먹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길수의 주 행동 시간대를 예상을 해보면 낮보다는 밤이 될 가능성이 더 크겠네요. 아니죠. 낮이 되겠죠. 그런가요? 밤이면 주의가 집중되고 굉장히 착각하시는 겁니다. 낮 시간 혹은 낮 시간주 아주 대낮이 아니라 낮과 밤이 바뀌는 시간. 저녁쯤. 저녁쯤이 뭐 보통 가장 사람들이 주의력이 떨어지는 때가 출퇴근 시간. 바쁘니까. 자기도 바쁘고 주변 신경 안 쓰고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고 보통 이제 밤 시간이면 조용하고 자신의 위험 때문에 집중하는 시간. 낮 시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어떤 특정한 공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 그러면 보통 이제 저런 사람들의 이동 시간, 그러니까 자신이 편한 시간은 이제 보통 그 시간대, 낮과 밤이 변하고 사람들의 그 리듬이 바뀌는 시간들이 제일 이동하고 하는데 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식당 들어가서도 먹다가 나오고 이거 특정한 어떤 데 부분에서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시간대를 힌트를 주셨고
가장 인간이 꼭 해결해야 할 게 의식주잖아요. 근데 뭐 지금 옷은 계속해서 갈아입는 것 같고 뭔가 변장 가능성도 마스크를 쓴다거나 안경을 쓴다거나 뭐 모자를 쓴다거나 뭐 코스염을 붙인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그 몽타주 저 수배가 사실 저 얼굴로 다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뭐 저라도 뭐 그렇죠. 어떻게든 바꿀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예. FBI 같은 경우는 저거 말고 8개의 다른 변종으로 이제 저 보통 이런 도주범을 찾을 때 합니다. 아, 8가지 뭐 안경 붙이고 모자 쓰고 예, 이렇게요? 일단 성별을 바꿉니다. 어. 뭐 여성형으로 남성이면 여성형으로 바꾸고 나이대도 2-3가지로 구분을 시키고 그다음에 머리 모양과 이런 게 해서 하여튼 8가지 정도로 변종된 추정 가능한 그걸로 같이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저걸 내보내는 건 의미가 없죠. 뭐 저는 저 얼굴로 돌아다닐 이유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가장 뭐 많이 이런 도주범들이 이용하는 건 PC방입니다. 도시 외곽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PC방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런 형태가 제일 많고 예전에는 모텔 같은데 그런데 요즘은 또 무인 모텔도 있고 그런데 CCTV가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데는 조금 덜한 것 같고 대신 이제 도시 외곽이나 아니면 이 뭐라고 하나요? 이 상업 공간과 주거 공간의 경계선에서 감시가 덜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예. 사각지대 같은데 거기에 보통 고기를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당고개역에서 고속터미널역에서 뚝섬역이 잘 보시면 이게 고기에 이제 섞여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 이거 굉장히 뭔가 그 CCTV가 있는 곳들, 네. 번잡하지 않은 곳들을 잘 알고 있는 도주 경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말씀 CCTV가 들어보니까. 있어도 이런 경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있어도 옆 사면으로 이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그것이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PC방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편의점은 어떤가요?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식당보다는 편의점이 더 익숙할까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무인 음식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무인 음식점도 예. 많이 있습니다. 번화가 같은 데는. 어. 그러니까 사실 도주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많이 김길수가 그런 곳을 중심으로 돌아다닐 겁니다. 예. 자, PC방, 뭐 요즘에는 PC방에서 식사도 해결이 가능해서요. 그렇죠. 예. PC방에 종사하시는 업주분들, 김길수의 신상차기를 좀 잘 봐주시고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민들의 제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변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김길수로 추정이 되는 사람을 목격한다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 일단 신고하는데 서울구치소, 예. 서울지방교정청 그리고 다른 것보다 112에 그냥 신고하시면 그냥 됩니다. 경찰에 가장 무조건 편하게 신고하잖아요. 신고하시면 되고 예. 대신 시간대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예. 요걸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김길수 비슷합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되게 황당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데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정도만 해주셔도 큰 예.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키 175cm에 몸무게는 83kg 정도,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는 36살 김길수의 적극적인 제보를 좀 당부해 드립니다. 현상금도 걸렸습니다. 적극적인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신 시민분께 500만 원의 현상금을 드리겠다. 경찰이 발표했는데 신창원의 경우로 생각해 보면요, 한 2년 6개월 정도 도주를 이어갔고 현상금이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김길수 못 잡으면 이 현상금도 더 커질 수 있는 건가요? 계속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될 겁니다. 신창원 때는 아직 시스템이 미비했었고 예. 추적팀도 전문 추적팀이 없었는데 예. 지금 경찰도 전문 추적팀이 있고 시스템도 많이 있고 또 지금 김길수 같은 경우는 특히 사람 근처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신창원은 바깥으로 나가는 유형이기 때문에 찾기가 그렇죠. 어렵거든요. 지금 예.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거는 사람들 피해지 잡는 거는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근데 가장 보실 거는 다른 예. 거 보실 필요 없이 예. 눈을 보시면 됩니다. 아, 눈을 예, 봐라. 예. 저 눈이 지금 보시면 좀 특이하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길수의 눈을 보시면 김길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보시면 예. 김길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다 해도 눈까지는 가릴 눈은 수 못 가리죠. 없거든요. 예. 그리고 예. 뭐 선글라스 낀다면 이상하니까 예. 눈은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의미가 없죠. 머리도 예. 바꿨을 테니까. 근데 눈을 보시면 어떤 눈입니까? 눈의 형태를 좀 예, 설명해 주세요. 약간 예. 그 안쪽으로 모인 눈이죠. 그러면 금방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눈의 형태를.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사기를 친
피의자였습니다. 사기치려면 이제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좀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마스크를 벗으면 더 확연하게 보이겠지만 설사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눈의 형태, 교수님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예. 김길수의 눈의 형태 어느 부분에 좀 주목하면 눈동자가 안쪽으로 좀 몰려 있는 형태지요. 예. 양쪽으로 약간 좀 뭐냐 좀 이게 가늘게 이제 찢어진 찢어진 형태의 눈이? 형태인데 예. 저 형태는 집중하면 금방 탁 눈에 띌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것만 보시면 이목구비가 됩니다. 굉장히 예. 크고 예, 그렇죠. 눈이 가늘고 길게 찢어진 형태입니다. 눈썹이 굉장히 짙습니다. 이게 아무리 변장을 한다 해도 눈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눈썹과 눈의 모양을 잘 봐주시고요. 또 보니까 지금 쌍꺼풀이 또 짝짝이네요. 네, 한쪽만 그렇죠. 있고 한쪽은 없습니다. 금방 눈에 띄시죠? 예. 이런 부분을 잘 포착하셔서 PC방에 계시는 분들, 편의점에 근무하시는 분들, 혹은 길 가다가 약간 사각지대로 보이는 곳에서 키 175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그리고 현금을 쓴다고 하잖아요. 현금을 쓰는 수상한 사람을 목격한다면 112에 바로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붙잡혔으면 하는데 신창원만 크게 길어질 가능성은 네. 없다고 그 정도까지는 보시는 거고? 아닐 겁니다. 예. 예, 곧 잡힐 거라고 봅니다. 예, 곧 잡힐 거라고 저도 함께 예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